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세계 이슈 함께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엔데믹 이후로 이 제약업계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백신 또 끝이 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호재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업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슈가 카못을 31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이 무서운 성장에 대해서는 아마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면서 후발주자들도 앞다퉈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인수 소식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 6위 제약사인데요.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입니다. 로슈가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업체 카르모 테라퓨릭스의 주식을요. 31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27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4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제공하는 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만큼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토마스 시네커 로슈 최고 경영자는요. 비만은 세계적인 질병으로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카르모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역시 로슈에게 얼마나 큰 매출의 이익을 가져올지, 수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약의 성능은요, 일라이 릴리와 같은 주요한 다이어트 치료제의 성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시장의 개척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주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무척 큰 상황입니다. 자, 비만 시장은 2020년대 말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주요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역시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만 주사 젯바운드라는 약이 드디어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왔는데요. 비보험으로는 한 달에 550달러, 보험으로 살 경우에는 25달러에서 최대 100달러 미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가 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젯바운드라는 제품은 얼마나 인기를 모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동반 성장하는 분위기인 만큼 과연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들에겐 큰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제약업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언제까지 이러한 호재가 이어질지, 또한 다른 신약 개발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등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커피 브랜드이죠. 이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확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주가가 판매 우려로 1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상장 이후 처음으로 스타벅스의 주가가 1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유는 판매 우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타벅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2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고요. 1992년도에 뉴욕에 상장한 이후에 스타벅스의 연속 거래일 하락으로서는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워낙 대세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과연 이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스타벅스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 주가는요, 10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해 왔었는데요. 문제는 지난달 17
17일부터 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최악의 12월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는 95.54달러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12거래일째만 해도 2.11%나 폭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왜 3분기까지 좋았던 실적이 지금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4분기의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거시경제 위기감 때문에 시장에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커피라는 것은 기호식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요. 아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피값부터 줄여나갈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는 점이고요. 앞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미국 기업들의 위기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현지 기업들의 공세에 못 이겨 현재 매출이나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루이싱이라고 불리는 이 중국의 기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출 부진 그리고 매출의 순위가 빼앗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4분기에는 더욱더 격차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의 부진이 아마 4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이제 실물 경제와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언제쯤 열리느냐에 따라서 스타벅스의 실적의 반등 시기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긴 터널을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의 반등 언제쯤 이뤄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는 스타벅스가 이 중국 시장 매출 타격으로 실적 우려 커지고 있다는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컨텐츠와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합병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감원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죠. 스포티파이에서 감원을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스포티파이의 해고 그리고 나쁜 소식의 전달이라는 기사인데요. 정말 잊을만 하면 또다시 들려오는 게 이 미국의 감원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1,500명의 정리해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전체 인원의 무려 17%를 감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이 올해 세 번째 감원이기도 한데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사실 국내에서도 스포티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이 스포티파이의 인기는 무척 높습니다. 월간 청취자 수만 6억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서비스인데요. 여기에서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감원을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1월에 600명을 감원했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200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감원 규모는요. 무려 1,500명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의 17%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줄일 정도로 현재 스포티파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니엘 에크 스포티파이 창업자이자 CEO는요. 회사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면서 이번 해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용도 쉽지만 해고도 굉장히 쉬운 시장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고 소식 같은 경우에도 간략하게 이메일 하나 보내면서 끝이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 정리해고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고통스러운 감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어려움 그리고 기업의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감원의 이유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해고 대상자들은 약 5개월치의 월급과 퇴직금 및 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스포티파이가 갑자기 감원을 많이 하는 이유 사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성장을 했었고 직원 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집에서 심심하다 보니 이를 음원을 듣거나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3년간 무려 직원 수가 2배가량 늘어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현재 8,800명가량 된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만 4,000명 가까이 늘었다는 점이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데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스포티파이가 이 엔데믹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하고 있었던 야심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인들을 내세운 팟캐스트였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을 동원해서 이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었고요. 이게 바로 스포티파이의 큰 충격파, 큰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한 돈이 무려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 가량을 쏟아 부었었는데요. 그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정리해고를 시작으로요. 이 스트리밍 업계 그리고 컨텐츠 업계 정리해고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진검승부, 정말로 좋은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기업들만 남는 상황. 과연 스포티파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스포티파이의 감원 소식 기사로 정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외신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